안녕하세요.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역사 이야기 교실을 이어가고 있는 강사 박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얘기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한 달 전, 석 달 전, 무려 한 3월달 정도만 해도 코로나가 굉장히 생소했잖아요. 이제는 정말 코로나에 적응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의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이거는 남는 시간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저를 더 채워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르신을 만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요즘에 TV를 보던 어느 매체를 보든 코로나 빠지지 않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일상 속에서 방역을 하고 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거고 내 주변을 지키는 거고요. 이제는 이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는 그런 확대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런데 깜빡하고 마스크를 두고 왔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게 두렵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배려의 마음이 먼저 튀어나오게 돼요. 자, 이런 시기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그때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서로 내 스스로가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 7월 그 복더위 중간에 있는데요. 자, 요즘에 어떤 음식을 드세요? 자, 복더위에는요, 입술에 붙어 있는 밥풀조차도 무거워서 먹기가 힘들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초복, 중복, 말복, 자,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도요, 우리 옛 선조들의 지혜인데요. 이 복날 안에는 무기력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모든 행동 반경이 좁아지기 때문에 더위를 먹지 않도록 하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록 보충에 먹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제철에 나오는 과일, 재료, 음식들을 먹는 게 가장 큰 보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즘에는요, 자, 코로나 덕분에 면역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면역과 더불어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식재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토마토. 자, 토마토는 뭐 세계 장수식품인 거 알고 계시죠? 자,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특별한 성분이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더불어 우리 몸 안에 있는 열기마저도 밖으로 배출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많이 눈에 띄던데요. 옥수수. 제가 얼마 전에 옥수수를 먹어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안 찌었대요. 그런데 사각사각 맛있어요. 네. 요즘에만 나올 수 있는 초당 옥수수라고 한번 검색해서 한번 맛을 보세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옥수수는 반드시 쪄 먹어야 되고 조리를 해 먹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편견을 없애주기도 했죠. 자, 옥수수는요, 칼로리도 칼로리지만 자,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 예방에 좋고요. 옥수수 수염차 아시죠? 자, 몸의 부종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 몸에 이로운 역할하는 지금 가장 많이 먹어야만 되는 그런 좋은 식재료가 되고요. 자, 그리고 7월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도라지라고 해요. 자, 도라지 하면 저는 제가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 기관지에 좋구나. 자, 감기 걸렸을 때 배와 함께 즙을 내서 먹구나. 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린이들에게는 성장 발육을 돕고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우리가 골다공증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슬슬 시작이 됐는데요. 자, 우리가 골다공증이 예방이 되고 뼈의 치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주고 그 면역에 관련된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자, 요즘에 나오는 식재료들 가장 품질이 좋고요. 가장 싸고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좋은 것들이 토마토, 옥수수, 도라지. 자, 이 세 가지만 챙겨 먹어도 자, 면역과 더위와 코로나까지도 싹 물러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식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저는요, 운동도 즐겨하고 있는데요. 자, 요즘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 내 스스로가 재채기만 해도 민폐가 되는 시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같은
가족들을 만나도 아니면 가까운 지인을 만나도 두 팔을 벌려서 자, 이 정도의 거리 정도는 유지를 해라. 자, 예전에는요, 자, 우리가 거리두기 해라 그러면 사람을 멀리 한다라고 좀 좋은 인식보다는 조금 낯선 인식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게 바로 예의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은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자, 그래서 저는 밖으로 다니는 걸 좋아해요. 자, 밖으로 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거는 제가 걷는 것도 좋아하고요. 등산도 좋아해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곳 서대문구이기 때문에 홍제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홍제천에 산책을 한번 다녀와 봤었는데요. 자, 홍제천은 어떤 마음으로 산책을 하시나요? 자, 우리 홍제천은요, 그 옛날부터 인왕산 물줄기가 쭉 흘러내려와서 천을 이루어서 나중에 쭉 지류를 흘러가면서 불광천과 녹번천을 지나 한강으로 합류가 되는 우리 한양 도성의 서쪽으로 흘러가는 대표적인 지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강이 있다고 하고 개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인심 좋은 마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곳에도 슬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홍제천, 그리고 홍제천을 따라서 또 서울역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통일로와, 자, 통일로와 이어주는 의주로를 따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제동은요, 조선시대에 홍제원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가 되어 있는데요. 홍제원. 자, 이곳은 무엇을 하는 관청이었을까요? 자, 홍제역을 따라서 무학제, 독립문을 지나가면 큰 대로변이 있습니다. 그 대로변의 이름을 의주로라고 해요. 의주, 어디인가요? 자, 바로 신의주를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의주라고 하면, 자, 이 길을 쭉 따라서 북으로 건너가다 보면 신의주까지 도달하게 되고, 자, 신의주를 넘어서 국경을 지나가게 되면, 자, 결국은 중국으로 넘어다니는 그런 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은 널찍하게 중앙 전용 차선까지 있어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쭉쭉 뻗어 있는 길이긴 하지만, 이 길은 조선시대에 도로 정비를 하면서 크게 냈던 길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의주로로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 이 의주로를 통해서, 신의주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나들면서 다녔던 길이었을까요? 자, 이 길을 다녔던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청이 바로 홍제원이었는데요. 자, 우리가 한양 도성에서 경복궁에서 왕의 어명을 받고, 자, 이제 국사가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그때 당시에 대국이었던 중국으로 이제 사신으로서의 명을 받고 떠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어명을 받고 경복궁을 떠난 관리는 자, 이제 서대문을 통해서 이제 의주로를 거쳐서 홍제원에서 다시 짐을 꾸리게 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사신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자, 이제 도성으로 진입하기 전에 도성 밖에 나가서 처음으로 만나는 관청이자 마지막으로 만나는 관청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자, 이제 우리가 사신으로 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의 외교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니만큼 온 매무새며, 그죠? 자, 그리고 언행하며,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국격에 맞는 격식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홍제원의 역할은 자, 사신으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자, 고된 사행길에 자, 이제 돌아와서 임금님을 마지막 뵈러 가는 길에 자, 홍제원에 들러 온 매무새를 갈아입고, 자, 그리고 의복을 단정하게 갖춘 다음에 궁 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절차적인 관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홍제원 사이에는 지금 현재는 표시석밖에 없지만 아마도 홍제역 부근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은 도로 정비 사업 때문에 그 흔적의 모습들은 찾을 수가 없지만 아마도 이쯤일 것이다 라고 하는 표지석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아래로 지금 현재는
유진산과 길 사이로 이제 새로운 홍제천 물길이 트여 있게 되었는데요. 자, 요거는 최근에 서대문구의 이러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막혔던 길이 뚫린 형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지하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자, 홍제천 지류를 따라서 한강으로 가는 모습, 그리고 거꾸로 이 유진산과 지하 차도를 지나서 자, 이제 세검정, 그리고 세검정으로 가기 전에 홍지문을 지나가는 그런 물길까지도 자, 우리가 이제는 잘 드나들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는데요. 자, 이곳은 눈물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 덕분입니다. 자, 전쟁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자, 전쟁은 이긴 사람도 손해, 그죠? 진 사람도 손해라고 이야기를 100번, 1000번 합니다. 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전쟁은 있을 거예요. 자, 이 전쟁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자, 우리가 인류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선사시대로 올라가다 보면 그때는 전쟁이 없었을까요? 자,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총을 겨누고 핵무기를 앞세우는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되어서 일어나는 무력화가 바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전쟁은 인간이 먼저 일으키죠. 자, 어떻게? 자, 생존 때문에라도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무에 열려있는 열매를 따먹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토끼를 사냥하거나 이게 바로 전쟁의 시작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하여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 그죠? 먹거리를 찾아서 떠나는 자체가 이제 식물과 곡물, 그죠? 동물들을 공격하는 전쟁의 처음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신석기 시대를 지나면 자, 우리가 농사가 시작이 되죠. 자, 농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뿌리고 거둘 수 있는 게 농사의 가장 큰 매력이죠. 떠돌이 생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떠돌이 생활하면서 먹을 것을 매일매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돼요. 내가 씨앗만 뿌리고 이걸 잘 가꾸고 정성을 들이고 물을 열심히 주다 보면 이 식물은 반드시 나에게 보답을 해주기 때문에 농사는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죠. 자, 농사가 초창기에 때는 자, 형편없었죠. 방법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면서 농사로 인해서 얻는 작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자,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자, 지금 또 다른 시대가 되어 있는데요. 자, 농업을 하면서 이제 인간은 인간을 공격하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은 먹거리 싸움인데요. 자, 많이 가진 사람과 부족하게 가진 사람이 충돌을 일으키고 그걸 쟁취하는 게 전쟁의 하나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싸우는 소리 없는 또 총 없는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래에도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예정이라고 해요. 왜냐? 자, 이제는 사람이 먼저 자연을 공격했고 인간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이러한 좋은 시대를 살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마구잡이로 사용되었던 환경, 자연이 우리를 스스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 너무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예방접종 잘 맞고 무럭무럭 잘 크고 잘 먹고 그러면 아무리 어떤 환경에 있어도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죠. 하지만 요즘에는 아토피가 너무 흔해요. 자, 옛날에는 없던 질병이 새롭게 생겨나요. 새집증후군, 또 환경병, 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지금 현재를 올바르게 잘 견뎌내고 잘 극복하고 잘 기록해야지만이 앞으로 세대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지침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전쟁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자, 조선시대에는 아주 큰 전쟁이 있었죠. 자,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는요. 전쟁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하고 물론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자, 태종 그죠? 그 다음에 세종을 거치면서 집약적으로 발전하는 아주 큰 나라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자, 그런데 세종대왕 생각하면 어떠세요? 자, 한글을 창제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고 백성을 무궁무진하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성군으로 일을 했던 그런 임금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세종대왕은 자,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으셨대요. 자,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기 전에는 거의 실명, 그죠? 자, 그리고 고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고지혈병, 성인병에 시달렸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움직이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 등창, 자, 등에 고름이 내어서 열흘 이상 이렇게 아팠던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현대인이 갖고 있는 질병을 당신 몸 하나에 모두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어이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더라도 이 병의 고통에 대한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세종대왕은 생각하게 되죠. 자, 내 몸 하나도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어이조차도 어려워할진데 없는 백성들과 무지한 백성들은 자,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자, 그래서 내 몸의 증상들이라든가 이렇게 아픈 원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치료해야 될 방법들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예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나누어라 라는 이야기도 했을 정도로 자,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문화 강대국이 점점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0년 이후에 자, 결국은 외놈들이 동래현을 뚫고 이제 한반도를 초토화시키는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죠. 자, 우리가 고대에서부터 한반도를 침략했던 일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난 극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난, 나라에 난이 생기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DNA를 언제든지 장착하고 극복해내는 그런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무려 5,000번의 외침을 받았지만 5,000번 이상 다 극복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침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임진왜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쟁에 자, 결국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요, 포로가 생겨납니다. 자, 포로가 뭐예요? 자, 포로는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적군의 그런 군인이라든가 장수들, 관계자들을 데려가는 게 이제 포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포로는 전쟁에 직접 참여를 한 거죠. 하지만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끌려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자, 우리가 고려 시대 때를 보면 고려도 전쟁과 침략의 역사잖아요. 자, 그때 당시에 이렇게 팔려갔던 여러 공녀들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임진왜란 때는 특히나 심했어요. 자, 그때 당시 한양 도성의 인구가 10만이었는데 자, 그때 당시 포로 말고요. 자, 피로인이라고 하는 민간인 수용자들이죠. 자, 민간에서 끌려갔던 일반인들이 무려 한양 도성 인구만큼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끌려갔을까요? 자, 일본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섬나라이기 때문에 척박한 땅이었고 노동력도 부족했고요. 식량도 부족했대요. 자, 더불어 기술도 부족했겠죠. 그래서 일단 도자기 공들을 많이 데려갑니다. 자, 왜냐? 자, 본인들이 생필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이런 모습들을 자, 이 도자기 공에게 배우기도 하고 그 기술을 약탈하기 위해서 가져갔다고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남남북녀라고 하잖아요. 서울 이북 쪽에, 그죠? 서울, 개성, 평양 이쪽에는 굉장히 미인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지위고하라면 계급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예쁜 여자 아이들, 그 다음에 예쁜 부녀자들을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이렇게 피로인으로 끌려갔던 한 가족이 썼던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일기 속에 더 바라보면 자, 수천 척의 일본의 배가 이렇게 일본으로 항해하고 있는데 그 안에 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선인이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피로인의 숫자는 어마어마했고요. 그 피로인이 끌려가서 일본 본토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주 피눈물 나는 그런 역사였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쟁은 끝납니다. 자, 포로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으로 갔던 조선의 관리들은 피로인의 실상을 보고 아주 깜짝 놀라게 되죠. 자, 하지만 그 피로인 모두를 모셔올 수는 없었어요. 자, 그래서 피로인은 스스로 인간 시장에 매물이 되어서 이제 시장에서 팔리기도 하고요. 자기 목숨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력을 지불하고, 자,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환향녀라고 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현대에는 어떻게 보면 거친 나쁜 말로 사용이 되는 그런 언어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 모진 고생 끝에 우여곡절 끝에 목숨 부지하고 돌아왔는데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조선은 유교사였기 때문에 자, 전쟁이 끝나고 임금님에게 상소가 빗발칩니다. 내 여식이 피로인으로 갔다가 돌아왔으나 내가 자결을 권유해도 죽지 않으니 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친정 아버지의 상소가 있었고요. 또 어떤 집에서는 나의 며느리가 돌아왔으나 우리 집에서는 받아들여 줄 수가 없으니 자, 이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유교에서는요, 자, 일단 자, 한 번 맺어진 인연은 강제로 억지로 끊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라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집안의 여식들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보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임금님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양반 관료들은 당황합니다. 자, 어떡하죠? 자, 나라에 큰 난을 겪고 거기에 희생이 되었던 이 갔던 여자들, 자,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이 여자들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자, 그리하여 임금님, 선조께서는 자, 묘책을 고안하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홍제천 지류를 이용한 거였어요. 자, 여러 상소가 빗발치고 끊임없고 또다시 조금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한 집안이 몰살이 되는 모습까지 지경이 되다 보니까 자, 이제 이 환향녀, 이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 홍제천에 가서 자, 목욕을 하고 오면 그동안에 있었던 능욕들은 다 죄를 면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과연 이 유교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들은 바뀔 수 있었을까요? 자, 환양녀로 자, 피로인으로 끌려갔다가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 여자들이 홍제천에서 내 몸을 닦고 자, 이 나의 식구들이 나의 가족품으로 돌아갈 그럴 생각을 해보니 자, 우리가 웃을 수도 없고요. 눈물을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아픈 역사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홍제천은 이렇게 나라에서도 그 도성 바깥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리가 잘 되는 2급수 하천이었기 때문에 자, 눈여겨 볼 수밖에 없었고요. 자, 전쟁의 아쉬움, 아픔들을 또 씻겨내주는 그런 곳이었다고도 합니다. 자, 지금은 홍제천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서 자, 우리가 산책도 하고 여러 가지 여가 생활도 하고 또 더불어 안산으로 올라가는 초입에는 벚꽃동산까지 있어서 우리의 휴식 공간이기도 하고 자, 우리의 어떻게 보면 허파와 같은 서대문구의 그런 자랑거리가 되기도 했지만요. 우리가 고대로부터 아픈 역사의 한 모습을 지닌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는요, 면역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토마토, 옥수수, 그 다음에 뭐였죠? 네, 도라지. 자, 이러한 것들이 가장 싱싱하고 좋을 때 우리가 내 몸에 잘 저장을 해놓으면요, 면역, 그죠? 내가 스스로 역병을 고칠 수 있는, 그죠?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애국하는 게 어려운가요? 애국하는 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굉장히 쉬워요.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애국입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내 가족도 건강하죠. 자, 내 가족이 건강해야 내 이웃도 건강합니다. 자, 더불어 나라도 이 세계, 이 지구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애국,
애국을 뛰어넘어서 이 지구를 사랑하는 길이 바로 내 스스로를 잘 건강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스스로 애국자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